자,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어떤 거를 배워볼 거냐면 템플릿 설정 및 통합 BIM 모델 생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건 뭐냐면 템플릿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델링 작업할 때 하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새로 만들기를 했을 때 프로젝트와 여기 템플릿이 있죠. 이때 이 템플릿을 이제 만드는 거를 해볼 건데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일단 늘 이야기지만 제일 쉬운 거는 원래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공 템플릿을 다룰 건 아니고요. 건축 템플릿으로 나와 있는 거를 편집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축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축 템플릿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사용하기 쉽게끔 우리가 변경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모델링 할 때 나오는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모델링을 할 거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세팅을 미리 해놓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뭘 해보려고 하냐면 그리드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드. 여러분들 그리드 여기 건축 탭에 쭉 끝에 가면 여기 그리드 보이죠? 이 그리드를 눌러서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잖아. 그죠?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그리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그냥 우리는 생긴 대로 그냥 사용을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CAD 파일에서 작업할 때는 이거 가지고 작업 안 하잖아. 그죠?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편집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쓰기 편하게 모양을 바꾸는 거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리드 여기 특성창에 버블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버블이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 버블 간격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여기 보면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드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우리가 중심선을 그려서 쓰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사용자 지정 간격해서 우리가 요걸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 파란색 선을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연하게 보이는 이 부분은 우리가 중심선이라 생각하고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게 원래 돼 있던 버블 이 상태에서 이 선을 다른 선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자, 유형 편집에 들어가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리드에 여기 보면 기호가 헤드가 원으로 돼 있는데 원을 없음 누르면 이렇게 없는 모양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넣는데 이게 육각형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디에서 하냐면 삽입에서 패밀리 로드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로드가 안 될 것 같네. 패밀리 로드에서 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제 주석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저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 그거는 생략하고 이거를 있는 거를 그냥 변경하는 걸로 해볼게요. 얘를 일단은 원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건 놔둘게요. 그다음에 중심 세그먼트 놔두고 색상 바꿀 수 있고 패턴 바꿀 수 있는데 솔리드로 돼 있는 게 그냥 실선입니다. 그래서 실선 말고 그리드 선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심선을 따로 안 그리더라도 이걸 가지고 중심선 대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유형 편집 들어가서 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만약에 없음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집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여기 선 있는 거를 이렇게 당겨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연속으로 바꿔놓고 그죠? 사용자도 있지만 일단 연속. 그다음 색상은 검은색. 헤드는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못 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면 끝 기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누르면 이 끝에도 그리드가 보이냐 안 보이냐 요 차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요 상태로 일단 쓰는 게 기본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꺼져 있는 거를 바꿀 때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세팅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 세로는 복사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수직으로 하나 그랬으니까 수평으로도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죠. 나중에 복사할 때 쉽게 하려면 얘는 지금 뭡니까? X축이죠. 그래서 얘를 X 이렇게 하고요. 얘는 Y축이니까 Y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파일을 열면 이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면도도 미리 만들어 놓으려면 여기에 뷰에 단면도를 이용해서 수직 단면과 그 뭡니까 종단면과 횡단면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뷰 범위도 변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단면도 이름을 단면도 지금 먼저 그린 얘가 0번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꿀게요. 이름 바꾸기 종 단위죠. 종 얘는 종 그 다음에 얘는 횡 횡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편집할 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팅해 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뭐 할 수 있냐면 일람표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일람표에서 일람표 수량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뭐 예를 들면 룸 같은 게 있어요. 룸 일람표 이렇게 해서 확인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다 옮겨볼까? 다 옮기고 확인 누르면 일람표가 만들어졌죠. 지금 아직 모델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게 알아서 쭉 차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미리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 일람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역시 없어가지고 안 치워져 있죠. 그 다음에 룸 일람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문 일람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써. 룸 일람표가 더 필요하지. 왜냐면 룸 일람표는 우리가 나중에 스페이스 프로그램 할 때 사용을 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죠. 그 다음에 면적 계산할 때 좀 쉽게 계산을 하려면 뭐 메스로 만약에 만들 수도 있고 바닥으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바닥으로 만든다 생각하면 바닥 슬라브를 가지고 면적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 일람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나중에 쭉 가면 여기 면적이 나오죠. 그럼 이 면적을 나중에 다 더하면 우리가 연면적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쉽습니다. 그 다음 일람표 말고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평면도에 일단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그렸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렸는데 요걸 가지고 여기다 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룸 기능이 있습니다. 룸 기능을 이용해서 룸을 이렇게 넣으면 룸이 지금 1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룸이 1번부터 위에서부터 쭉 해서 8번까지 들어갔죠? 일람표를 보면 지금 1층에 면적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룸 면적이 그죠? 룸 면적이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여기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여기 음영 처리로 바꿀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색상표를 만들어 넣으면 여러분들 패널 만들 때 왜 평면에다가 색깔 넣어서 구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를 그런 식으로 색상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특성창에 색상표가 있어요. 색상표. 이 색상표 지금 없음 돼 있는데 이거를 눌러보면 지금 원래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이름, 색상 이렇게 돼 있는데 뭘로 해볼까요? 이름은 다 룸이니까 면적으로 한번 해볼까? 면적. 그쵸? 면적으로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지금 그게 안 들어가 있네. 네, 범위별로 바꿔서 여기 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식 편집을 좀 지금 이게 이거밖에 안 들어있네. 지금 20제곱 위아래 요 두 개밖에 구별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게 추가를 해볼까요? 추가를 해서 40, 30 얘를 뭐 예를 들어서 10 얘를 이거 100이 됐어. 10,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은 이거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됩니다. 뭘로 갖고 올까? 지금 얘가 뭐 눌렀지? 죄송. 메뉴 이거 눌렀구나. 다른 색깔이 뭐가 있죠? 빨간색이요. 확인. 바꿨죠? 그 다음에 확인. 이거 아니고 지금 보자. 왜 안 보이죠?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이거 아니고 지금 왜 안 보일까? 내가 뭐를 안 켰나? 면적, 면적. 지금 이거밖에 없어. 어? 내가 지금 뭘 안 했지? 잠시만요. 자, 다시. 내가 뭘 안 했지? 여기를 잘못 눌렀구나. 이게 공간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 룸으로 돼 있어야 돼, 룸. 룸으로 돼 있어야 되고, 구성표 면적으로 돼 있지. 자, 요거를 선택해서 추가. 그쵸? 얘를 그대로 놔두고, 이건 나중에 바꾸세요. 그 다음 채우기 패턴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꿔볼까? 바꾸는 김에 교차 위치로 바꿔볼게요. 확인. 이제 됐죠. 그죠? 이제 좀 나옵니다. 지금 면적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볼까? 면적이 30, 그 다음에 26. 종류가 몇 개 없네. 종류를 좀 늘리려면 지금 이동하는 바람에 세팅이
어긋났어. 자, 룸을 다시 넣읍시다. 룸을 다시 넣읍시다. 룸. 됐죠? 이렇게 하면 다 다르죠?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까 구성표 1번이었고 구성표 2번. 자, 추가를 하나 할게요. 구성표 2번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름. 이름으로 합시다. 이름으로 하고 값별로 할게요. 그래서 뭘로 할까? 사무실로 해볼까? 사무실. 얘는 지금 이름이 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지? 사무실. 하나는 뭘로 할까? 그냥 방으로 해볼게. 방 1란 추가. 방 2. 됐죠? 지금 이거 사용하는 거 보면 이름 보면 여기 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실 이름에 룸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확인 눌러보면 지금 룸이라고 이름이 돼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을 변경하는 거예요. 사무실로 바꿔볼게요. 사무실 바꾸면 색깔이 바뀌지. 그죠? 이거는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룸 이름 여기 사무실로 바꿨지? 다른 것도 하나 바꿔볼까? 이거는 지금 없어진 건데 이게 지저분해졌다. 얘를 이름을 방 1번으로 바꿀까? 얘는 방 2. 사무실. 그 다음에 평면도 가보면 바뀌어있죠. 그죠?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색상표를 그 다음에 룸 일람표를 이용해서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 보면 9번, 10번 이런 식으로 지금 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를 1번으로 고칠 수 있어. 1번. 지금 날라가 버린 거는 나중에 지워야 돼. 룸에 불편한 점이 이거야. 룸을 한번 만들었다 지우면 깨끗하게 안 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먼저 만들어 놓을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 이 정도만 바꿔보자. 가보면 룸 번호가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람표에서 편집한 기능들이 여기에서도 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 이게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룸 기능 중에 보면 하나를 또 지워버려야 되는데 얘를 일단 지워버릴게요. 얘를 지워버리고 나면 여기엔 지금 룸이 없죠. 여기 보면 이제 없습니다. 배치 안됨이라고 떴죠. 16번에 지금 날라갔습니다. 없는데 1층에 보면 지금 이 벽을 하나 더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지울게요. 이 벽이 눌러보면 이 벽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룸 경계라고 하는 게 켜져 있어요. 룸 경계가 켜져 있는데 얘를 끄게 되면 이 두 개가 룸이 합쳐지는 거야. 지금 여기 룸을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 벽에 룸 경계를 꺼볼게요. 끄면 원래 있던 이 사무실의 룸이 여기까지 확장이 되죠. 그죠? 그 다음 얘를 다시 룸 경계를 켜주면 없어지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 면적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하는 공간들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여기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실 이름은 적어야 되는데 여기 룸 면적엔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 룸 태그만 여기에 지금 안 붙네. 아,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안 붙네. 여기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없어진 거 기능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나중에 면적 딸 때 하는 방법 있습니다. 건축 면적 뭐 이렇게 해서 얘 누르면 면적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자. 면적 계산할 때 면적 이거 뺀 거고 벽 마감에서 하느냐 벽 중앙에서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벽 중앙으로 바꿔서 누르면 이제 면적이 벽 룸 면적 벽 됐죠? 확인. 이렇게 하면 보자. 면적이 지금 얘가 몇으로 나와 있어요? 268제곱이라고 나왔는데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벽 마감으로 바꾸면 지금 얘 왜 지금 얘가 왜 안 바뀌죠? 이렇게 하면 지금 바뀌었죠? 벽 중앙에서 말을 안 듣네.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네. 지금 여기로 바뀌어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선택이 돼가지고 면적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필요 없는 건데 들어가 있네. 임대 면적 이것도 필요 없는 건데 잘못 만들었어. 그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사실 지금 세팅만 맞는지 확인. 됐어요. 뭐 여기 다시 뭐 새로 만들기 하나 해볼까? 건물의 총 구성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건들지 말자. 복잡해지니까. 자, 268이 나왔는데 다 더하면 268 되는 거 맞나? 갑자기 믿을 수가 없네. 다 더하면 얼마쯤 되지? 궁금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멍뚱한 게 들어왔네. 파일 내보내기. 자, 일람표 룸 면적 보고서로 내보내볼까? 1층 평면도 확인. 자, 바탕화면에 111. 이거 HTML 밖에 안 나간다. 내보내기 일람표 룸 일람표
저장. 오케이. 파일 열기 바탕화면에 여기 지금 뭔가 잘못 열었지? 왜 이게 열렸지? 잘못 눌렀나? 아이고. 열기. 근데 아까 바탕에 저장하지 않았나? 뭐지? 다시. 내가 어디다 저장했지? 보고서, 일라표. 텍스트로 저장. 파일, 열기, 찾아보기. 텍스트가 모든 파일. 일람표, 열기. 다음. 됐습니다. 면적. 요거. 더하기. 단위. 이 엑셀 파일로 보내는 게 시간 더 오래 걸리네. 지우고. 됐다. 225네, 룸 면적이. 225가 나오는 게 정상이네. 아까 룸 이거 면적은 지금 잘못됐네. 그지? 믿을 수가 없구만. 벽 중앙에서. 편집도 안 되네. 이거 건축 면적 아니고 그냥 이거랑 똑같잖아. 웃기네. 256 됐어? 이거 뭔가 면적 유형이 잘못돼 있네. 이거 세팅이 잘못됐네. 아까 얼마? 225인데 그래도 아마도 여기 하나가 없지. 룸이 여기 룸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구나. 그치? 그러면 값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 86 이게 86 그럼 얼마야? 257 이거 256인데 그래도 뭔가 약간 안 맞는데. 뭔가 약간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맞아? 소수점 때문에 안 맞는 건가? 그죠? 소수점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얘가 소수점 표현이 되나? 소수점 표현은 안 되네. 없네, 기능이.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지금 표시하는 게 한계네. 그렇습니다.
일단 면적 계산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 방법보다는 일람표 기능이 정확하죠. 약간 오차가 좀 있어요. 선생님도 잘 안 쓰는 기능인데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막상 해봐도 특별히 뭐 좋은 점을 못 느끼겠네. 그래서 일단 일람표에서 룸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하려다가 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갔어? 자, 이런 식으로 룸이 없는 데다가 쓰고 싶을 때 할 때는 룸 태그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안 만들어지. 룸을 그려 놓은 다음에 태그를 따로 원래 입력해서 여기 안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룸을 그리는 거거든. 내가 룸을 이렇게 그리는 거란 말이야. 아이고, 룸을 겹친다고 뜨네. 이것도 잘 안 먹네, 기능이. 근데 룸 태그가, 그래, 룸 태그는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알기 쉽게 하려면 그냥 룸 이렇게 해놓고 이걸 지우면 되긴 하는데, 지우면 다 지워진단 말이야. 다 지워지면 안 되잖아. 그지? 이럴 때 쓰는 방법은 그냥 태그만 갖다 쓰는 건데, 태그가 왜 태그가 안 되네.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룸 2번이란 말이지. 똑같은 거란 말이야. 태그가 여기 걸려 있어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데. 아, 이거는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잘 안 먹으면 선생님은 그냥 주석에서 써요. 잘 안 먹으면 상세선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요. 사실 그립니다. 그래서 문자를 써버려요. 아이고. 이렇게 써버린다고. 이러면 사실 제일 쉽단 말이지. 아유, 회전이 되네. 이렇게 넣어버린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얘네를 잠깐 그룹으로 묶는 게 있는데, 아, 여기 있다. 그룹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얘네는 하나의 세트라서 같이 움직이거든. 이렇게 묶어버리고, 편집할 때는 뭐야?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근데 이 방법도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해.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쉽고 깔끔하게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써 넣기는 해요. 지금 보면 3 얘를 룸 태그를 지금 면적 표시는 필요 없고,
지금 이거를 글씨체를 바꾸고 싶으면 얘를 태그를 편집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바꿔야 돼. 지금 이거는 건들면 안 되고. 지금 문자 크기 얘를 바꿔야 돼. 글씨체랑 얘를 여기서 바꿔야 돼. 여기서 바꿔서 바꿔볼까? 잠깐 이거 바꾸면 안 돼. 바꾸려면 복제해서 글씨 사이즈만 바꿔볼까? 6 이것도 함부로 바꾸면 나중에 골치 아프거든. 맑은 곳 이거로 갈까? 기울여볼까? 됐죠? 이렇게 바꾸면 다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패밀리를. 됐지? 지금 얘를 넣을 필요는 없고 얘를 룸 태그 아까 불러오지 않았던가? 룸 태그 2번 여기 있네. 얘로 바꾸면 바뀌는 거란 말이지. 요거를 똑같이 사실은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지금 완료. 얘를 지금 문자가 이걸로 돼 있는데 위험 편집 복사. 이거 글씨체 바꿔야 되는데 이거까지 맞아. 얘를 6 기울임 어딨어? 불투명이 아니고 투명으로 바꾸면 아까 요 하얀 색깔 없어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귀찮아. 그래서 요걸 맞추면 된단 말이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얘는 태그는 뭐 빼버린다거나 룸 번호 표시를 끄면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만 왜 안 움직여? 얘만 얘도 필요 없으면 박스를 지워버리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룸 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인데 사실 여러분 아까 방금 봤겠지만 굉장히 좀 귀찮다고 해야 되나?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잘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룸 이용해서 쓰는 게 제일 많고 간혹 가다가 룸에 안 들어가는 공간들 있잖아. 우리가 도면 그리다 보면 예를 들면 홀 이런 공간들은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또 만들어 가지고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쓰긴 합니다. 별로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 다른 우리가 패밀리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기능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건축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 아까 내가 잠깐 여기 보면 패밀리 눌러보면 여기에 이렇게 입력돼 있지. 여기 있는 이것들은 기본으로 지금 로드돼 있는 애들이야. 로드돼 있는 애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작업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다 링크로 세팅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볼까? 여기
삽입 가면 패밀리 로드 해가지고 쓰게 되는데, 패밀리가 어디 들어있냐면 보통은 C 드라이브에 들어있지. C 드라이브 여기 들어있나? 오토데스크에 들어있나? 아닌데.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 데이터에 들어있나? 여기 들어있네. 여기 들어있는데 지금 라이브러리가 없어가지고 주소 여기 있다. 몇 개 없네. 기호 몇 개 없네. 프로 뭐 몇 개 없네. 네. 2010 버전에 깔아놓은 게 있어서 위로. 예를 들면 2020 버전에 내가 라이브러리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되게 많아야 되거든. 얘네를 보자. 뭐 하나 해볼까? 저번에 했던 거 커트널 해볼까? 커트널 문 저번에 했던 거 얘를 열어서 여기 넣어놨지. 지금 넣었죠? 그러면 패밀리에 보면 커트널 시스템에 들어있나? 커트널 패널에 들어있나? 얘가 어디로 들어갔지? 커트널 시스템에 들어있나? 아닌데? 패널 여기 어디 들어갔지? 문에 들어갔나? 아 여기 들어갔네. 커트널 이중렬이 여기 들어갔네. 아까 방금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커트널 여기에 없던 건데 지금 보면은 창 볼까? 창이 어딨어? 창에 보면 지금 커트널에 관련된 게 없죠? 근데 패밀리 로드에서 아까 거를 불러볼게. 창을 창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이걸로 할까? 여기 자 넣었죠? 그러면 아까 창 여기에 창 왼쪽 예지 이름 여기에 저장이 돼요. 지금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는 나중에 얘를 내가 템플릿을 저장해 놨으니까 얘를 꺼도 다음에 얘를 열면 이게 저장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 패밀리를 불러오게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 열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미리 해 놓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 패밀리 로드를 한번 다 해 놓으면 다음에 지금 저장된 템플릿을 그대로 열면 그게 그대로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야.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 왜 가구 만드는 거 했죠. 가구 만드는 거 여러분들 했으니까 그 가구를 패밀리 만든 걸 여기에다가 한번 입력해 놓으면 다음에 이걸 열면 또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쉬운 거야. 그래서 템플릿을 미리 세팅할 때 지금 아까 요런 거 만들어 놨자. 그지?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거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여기 지워도 나중에 지워버릴까? 자 지웠죠? 이 상태에서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놓고 꺼봅시다. 건축해보면 여기에 벽이 일반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 몇 개 없잖아. 그지? 예를 들면 커튼널도 여기 몇 개 없잖아. 근데 내가 작업할 때 커튼널을 만약에 만들었어. 여기다가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커튼널로 얘를 바꾼 다음에 편집 들어가서 복사해서 뭐 이름을 A 커튼널로 할게요. A 커튼널 한 다음에 보자. 배치 고정거리 유형 확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를 3D로 보면 요런 걸 하나 만들었죠. 이게 벽 눌러보면 여기에 A 커튼널이라고 내가 방금 세팅해 놓은 게 여기 저장이 됐죠. 요런 게 여기 저장이 되는 거야. 또 다른 거 뭐 벽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작업해야 되는 것 중에 두께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이거 복사 그 다음에 뭘로 할까? 외벽 노콘이라고 해볼까요? 노콘 노출 콘크리트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해서 확인. 편집 들어가서
필요 없는 건 일단 지우고, 얘를 재료를 콘크리트로 가서, 지금 노출 콘크리트가 없네. 없으면 찾아야지 또. 보자.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게 약간 노출 콘크리트 이미지 같죠? 그쵸?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해서 어느 거지? 이건가? 이를 위에 올려서 요거죠? 확인. 됐죠? 두께 뭐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두께 200mm지 뭐. 200 확인. 됐죠? 확인.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놨죠? 여기에다가 절단 패턴을 콘크리트 이걸로 해놓을까? 배경을 솔리드로 하고 색상을 뭘로 할까? 이 정도로 해놓을까? 미리 그냥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얘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얘네는 나중에 내가 껐다가 키면 그대로 이게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자, 됐죠? 이렇게 해놓고 다 세팅한 건 아닌데 일부만 했는데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파일 저장을 누르면 여기 보면 템플릿으로 저장이 되죠. 그죠? 템플릿 파일밖에 없어요. 템플릿 저장됩니다. 이걸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AA로 해놓을게요. AA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끄고, 그죠? 새로 만들기 할 때 시공 템플릿 그 다음에 뭐 건축 템플릿 있는데 이거 고르는 게 아니라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내가 만든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죠. 템플릿. 얘를 열면 확인 누르면 이제 얘는 건축용으로 만들어 놓은 나만 쓸 수 있는 템플릿이야. 기본 세팅을 내가 미리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쓰면 돼. 다 고쳐놨으니까. 그럼 나중에 벽 만들 거야. 그럼 내가 평소에 즐겨 쓰는 벽이 있잖아. 여기 벽 저장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로 이렇게 만들면 돼. 내가 평소에 쓰는 커트널이 있잖아. 많이 쓰는 커트널. 여기 저장돼 있잖아. 이거 갖다가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아까 또 뭐 있었어요? 이 유리를 바꾸고 싶어. 이중 유리 바꾸면 됐죠. 미리 다 라이브러리를 불러다 놨잖아 내가. 그죠? 그냥 갖다가 편집만 해서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구도 여러분 만들어 놨으면 미리 여기에 입력해 놓으면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템플릿이 용량이 커져.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템플릿에 너무 많은 걸 넣으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은 점도 있어. 여기 보면 얘 용량이 속성 보면 13메가야. 13메가. 템플릿 파일 하나가 13메가야. 모델링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불구하고 용량이 꽤 되죠. 그 이유가 지금 이런 여기 있는 이 패밀리 얘네들이 여기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나한테 필요 없는 것도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위주로 이거를 세팅을 싹 바꿔놓고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나는 여기 돼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템플릿을 만드는 이유고 그게 장점이에요. 템플릿을 쓰는 장점. 그래서 이런 거 세팅 미리 돼 있는 거 그냥 쭉 사용하는 거고, 종단면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면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해 줄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진북하고 도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작업하다 보면 정남향으로 돼 있는 도면도 있지만 도면이 옆으로 이렇게 정북 방향이 다르게 돼 있는 애들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주석에서 어, 지금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네. 채워진. 이건 지시선밖에 없지? 여기. 이건 또 편집해야 되겠네. 자, 하는 김에 편집을 해버리자 그러면. 자, 채워진 영역으로 만들까? 북쪽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 이제 저장. 이 채워진 애가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왜 이렇게 채워져? 교차 해치로 하지 말고 이거밖에 없어? 그렇다면 색, 어, 색 채우는 게 색 채우는 게 안 된다면 음, 어, 채워진 영역으로 그래야 되는데 채워진 영역 이게 솔리드가 왜 없지? 솔리드가 없네. 솔리드가 참 어허 어허 어허
이거밖에 없네. 사용자. 해치 패턴. 라이브러리가 없으니까 이런 게 문제네. 즉, 잘못 눌렀다. 솔리드가 있어야 되는데, 참, 난감하네. 얘를, 음, 지금, 이럴 거면 그리는 게 빠르지. 아, 그릴 수가 없구나. 그려지지가 않는구나. 난감하네. 자, 어쩔 수 없다. 안 되면 이거라도 이거라도 하지 뭐. 자, 이거라도 합시다. 이건 지우고.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돌려야 되잖아. 그죠? 자, 예를 들어서 25도가 틀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죠? 25도가 틀어져 있어요. 잠깐.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아, 여기 솔리드 있네. 이게 돼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참, 이거를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면 일단은 쓸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진북도북 하는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25도를 틀어놨어요. 그러면 정북방향 정남방향을 돌려야 되잖아, 그지? 그럼 진북도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면 뷰에서 보자. 어디 있지? 아, 뷰가 아닌가? 공룡 작업이었나? 원래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 좀 찾아보자. 어디 있어? 이거는 아니고, 이거 아닌 것 같죠? 아니죠? 아니고, 아니고, 이거 아니고, 관리. 여기 있다. 자, 좌표 가지고 합니다. 좌표 가지고 안 하는데? 위치,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북회전, 진북회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북쪽으로 회전하는 거고요. 도북은 도면의 북쪽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진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도북으로 이제 회전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회전시키려면 기준선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선을 하나 그려놔요. 여기 중심으로 그릴까?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25도가 틀어져 있으니까 얼마야? 115도로 하면 되나? 그치?
이렇게 해놓고 관리 여기서 진북 회전 도북 회전 해야 되나? 일단 선택한 기준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작업을 할 때 지금 이게 북쪽이에요. 3D로 가보면 정면 그죠? 북쪽이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지. 이거 잘못 건드렸네. 일로 틀어져야 되는데 그지? 그럼 이거 나중에 이름 바꿔줘야 되는데 다시 잘못 틀어졌어. 골치 아프네. 다시 참조평면을 반대로 하면 얼마지? 35인가? 그지? 관리 지금 뭘 한 거야? 얘를 맞추면 안 되는데? 저걸 맞춰야지. 다시. 얘 왜? 컨트롤 Z가 빠르겠다. 됐다. 자, 지금 어디 갔어? 3D로 보면 지금 이쪽 구별이 안 되네. 벽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지금 여기가 북쪽으로 돼 있잖아, 그죠? 근데 도면상에서는 여기가 북쪽이 아니고 요쪽이 북쪽이란 말이야. 요쪽이 북쪽이에요. 그죠? 평면도에 보면 북쪽이 여기가 북쪽인데 지금 이쪽이 북쪽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일로 틀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모델링을 할 때는 정남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옆으로 틀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굳이 뭐 이런 게 필요 없다고 하면 또 필요 없는 기능이긴 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틀어놔야, 얘를 돌려놔야 나중에 우리가 그림자를 넣으면, 모델링한 거에 그림자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죠? 물론 그림자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긴 해.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를 미리 틀어놔야 그게 제대로 돼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지금 북쪽이 이거니까 아까 이게 맞는데 북쪽을 일로 보내는 게 맞잖아. 그지? 북쪽을 일로, 아이고, 북쪽을 일로 보내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거지. 자, 이게 북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돌립시다. 관리해서 도북회전 됐지? 이제 북쪽이 맞았지? 북쪽이 맞았죠? 이렇게 해놓고 진북회전 됐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놓는다고? 아니지, 내가 지금 뭔가 되게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원래 여기가 북쪽인데
여기가 북쪽인데 이거를 이쪽으로 틀어놓고 여기다 모델링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삐딱하게. 그지? 그게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방향이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맞나? 지금? 그렇지. 내가 지금 거꾸로 한 거지. 선생님이 지금 거꾸로 한 게 맞아요.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원래가 여기가 북쪽인데 얘를 일로 틀고 싶은 거야. 지금 얘가 여길 가리키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지? 여길 가리키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거야. 25도지?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건데 건물이 수직 수평이 지금 북쪽 남향을 보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네 전체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도면 작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 모델링을 하거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건물이 틀어져 있는 요 각도를 정북 방향인 것처럼 돌리는 거야. 북쪽 이게 남북 방향으로 수직 수평이 맞게끔 돌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도북 회전 이용해서 얘를 선택하면 방위 표시는 진짜 북쪽을 가리키고 있고 도면에서는 북쪽을 가리키고 있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게끔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 거지. 지금 이 상태가. 그죠? 얘는 이쪽을 가리키고 있더라도. 그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3D로 가서 확인해 보면 실제 북쪽은 여긴데 실제 북쪽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모델링 할 때는 지금처럼 모니터 화면에서 수평 수직이 맞게끔 요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고 싶은 거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보낼 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조선 하나 그린 것처럼 보조선 그려가지고 제껴버리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낄 이유가 없지. 그죠? 왜냐면 건물이 이렇게 옆으로 수직 수평 맞아 쓰니까 이렇게 맞춰 놓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지. 사실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건드려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얘를 여러분들이 고치면 되는 거지. 세팅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좀 헷갈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뷰 템플릿을 배워야 됩니다. 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자, 어디 있냐면 1층 평면도에 보면 여기 뷰 템플릿이 있습니다. 특성창에 얘 눌러보면 지금 없는데 여기에서 뭐 건축 그 다음에 평면도 건축 평면도 또는 대지 평면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세팅 값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면 지금은 뭐 세팅해 놓은 게 없으니까 안 변하는데 요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편집이 되는 건데 모델링만 하면 이렇게 알아가지고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해 줬냐면 1층 평면도를 만들지 말고 이걸 복사를 하나 해서 1층 평면도는 하나 모델링용으로 쓰고 하나는 나중에 시트 만들 때 써야 되니까 이름 바꾸기 해서 얘는 도면용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도면용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뷰 템플릿이 사실 있을 필요가 없고 모델링용이니까 필요가 없고 도면용 얘만 이 템플릿을 하나 나중에 시트에 사용할 용도로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되는데 그거를 편집할 때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건축평면도 지금 100분의 1로 돼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건물이 크면 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200분의 1이다. 그럼 200분의 1. 그리고 이게 도면마다 이걸 여러 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건축평면도에 이걸 하나 복사해서 200분의 1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를 200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200분의 1로 이제 작업이 되겠지. 여기는 100분의 1이고 200분의 1 하나 만든 거예요. 그때 표시하는 거, 모델 표시 상세 수준 보면 상세 수준은 높음으로 하겠다. 가시성 원본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모델 주석, 주석도 내가 보이고 싶은 주석이 있고 보이고 싶지 않은 주석이 있으면 여기서 필요한 거를 껐다 켰다 하는 거는 이야기해 줬죠. 그죠? 껐다 켰다 하는 거, 모델 마찬가지, 해석 마찬가지, 카테고리 마찬가지, 필터 마찬가지. 여기서 세팅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맞춰 놓으면 다음에는 2층 평면도 만들어서 도면용으로 하나 또 만들면 그때는 이것만 갖다가 쓰면 되는, 그죠? 이렇게 만듭니다. 그다음 뭐 여기 쭉 있고 그림자 표시 있고 뭐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축 평면도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3D도 가능합니다. 3D 잠깐 취소. 여기 3D가 있죠. 여기 3D에서 건축 프레젠테이션용 3D가 만들어져 있어요. 요걸 가지고 지금 100분의 1로 돼 있고 뭐 상세 중간돼 있는데 이거 다 고쳐볼까? 아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죠? 이건 일단 취소. 이렇게 해놓고 3D 가보면 요거 뷰 템플릿 지금 없는데 요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세팅해 보면 태양 경로도 꺼져 있고 뭐 그림자도 꺼져 있고 이런데 여기다가 그림자 편집 들어가서 그림자 표시하고 모델 화면 표시 뭐 이렇게 돼 있고 스케치선 바꿀 수 있는데 지금 꺼져 있네. 조명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만약에 내가 수정했으면 저장으로 다른 걸 하나 저장하면 돼요. 그래서 확인. 중간 값으로 돼 있는데 뭐 높음으로 바꿔볼까? 지금 변경이 됐어? 그림자가 지금 안 바뀌었나? 스케치선 조명 촬영 좀 배경. 이거는 하지 말고 지금 그림자가 지금 안 돼 있지? 지금 꺼져 있지. 음영 처리로 돼 있는데 꺼져 있네. 태양 설정이 꺼져 있고 왜 안 켜질까? 킬 수가 있을 텐데 보자. 음영 처리로 하지 말고 색상일치로 하고 그림자 켜져 있고 조명이 여기서 안 건드려지네. 조명을 하지 말고 하지로 바꿔볼까? 확인. 바뀌었죠? 세팅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3D를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 여러 개를. 예를 들면 저번에 할 때 가르쳐 준 게 뭐 있습니까? 1층 평면도란다.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뷰 설정하는 거 있지. 보면 뷰로 조정해 평면에 1층 평면도 이렇게 하면 1층에서 이렇게 잘린다 그랬지. 그럼 각층 평면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얘를 뷰를 복사해서
복사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름 바꾸기 1층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지나? 2층 2층 됐죠? 얘를 뷰를 복사해서 얘를 이름 바꾸기 요렇게 하면 얘는 2층 그러면 얘는 나중에 모델링만 하면 1층과 2층은 알아가지고 이게 똑같은 형태로 나오겠지 그죠? 그럼 이걸 또 복사해서 여러개 스타일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뷰만 잡으면 알아서 세팅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잡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 이것도 역시 뷰 템플릿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뷰 템플릿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단면도도 있고 아까 단면도 우리가 했으니까 단면도도 여기서 건축의 단면도 인면도 단면도 있죠 여기서 건축 단면도 그 다음에 건축 인면도 종류가 두 개입니다 그럼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세 수준은 폼으로 바꾸고 모델 표시 뭐 이렇게 있고 단면도에 그림자가 필요하나? 그림자를 할까? 그 다음 조명 단면도의 조명은 태양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세션 조명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중단면도에 가보면 비주얼 스타일도 바꿔야 되겠다 모델 화면 표시를 은선으로 하지 말고 음영 처리로 하고 배경을 배경은 없는 게 낫겠다 원쪽 자르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가? 안 필요하면 없애고 그 다음 노출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조명 아까 있고 스케치 그림자 스케치 선 이거 굳이 필요한가? 이거 어떤 건지만 볼래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그죠? 자 스케치선은 지저분하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까 그림자를 잠깐 조명에 바꿔야지 조명 그림자를 60으로 해놨는데 얘를 많이 잡으면 잠깐 얘 어디로 돼있지? 오른쪽 상단 확인 그럼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내려서 지금 요 부분이 지금 그림자가 진 게 보이죠? 이렇게 지금 세팅 만든 거예요 요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뭐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런 거를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작업할 게 없다는 거지 이미 돼 있으니까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게 지금 표현이 됐죠 그죠 여기에 대단한 건 아니야 건물 만들면 나중에 그냥 생기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하고 인면도도 똑같이 여기에 지금은 모델링용 인면도니까 이거 안 하는 거지만 모델링용 인면도가 아니면 역시 템플릿을 또 만드는 거예요 도면용 모델링이면 인면도 선택해서 세팅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세팅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바뀌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구조 있고 구조도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내가 표현하는 거랑 안 맞으면 세팅을 역시 똑같이 이것도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고 뭐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얘기해 놓은 게 있어서 대충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만드는 템플릿, 그 다음에 여기 뷰 템플릿 이거 두 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템플릿이고, 그 다음 필요하면 색상표 만들고 룸 세팅하고 뭐 이 정도에서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도면 만들 때, 그 다음 시트 만들 때 필요한 기능들인데, 그 기능은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다음 주 수업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한번 해볼게요.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얘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얘는 일단 한번 꺼볼게. 꺼보고, 그러면 됐죠? 이거는 없애버리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하는 거, 지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게 나아. 자, 어쨌거나 이건 일단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얘는 지금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 아,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면 안 되는데 아까 템플릿으로 저장했어야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 보여준다고 이걸 템플릿으로 안 하고 프로젝트로 열어가지고 작업해버렸네. 어허, 실수를 했네요. 하지만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만들어 놓은 애로 저장, 덮어쓰기 하면 템플릿으로 저장이 됩니다. 굉장히 실수한 것 같았지만 별거 없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서 건축 템플릿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이제 아까 만든 거, 예, 맞지? 열기 확인 누르면 아까 하다 만 애들이 들어가 있어. 여기 보면 요런 거, 그죠? 반면도 보면 여기에 템플릿 들어가 있죠. 여기도 템플릿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템플릿 만드는 거 쉽죠? 템플릿 만드는 거는 쉬워요. 단지 처음에 하나 만들 때 굉장히 좀 귀찮고 신경 쓰는 게 있을 뿐이지,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써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 크기가 괜찮지?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얘 도면용으로 내가 몇으로 바꿨 200분의 1로 바꿨더니 안 맞지? 그죠? 이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해야 돼. 얘를 지금 보면 버블이 크잖아. 6.5mm잖아. 그죠? 줄일 수 있는 거 없지? 그죠? 얘를 어이고, 지금 버블만 편집이 되나? 묶여있나? 묶여있네. 사이즈를 바꿔야 되는데, 그치?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추가해야 되는데, 하하, 편집을 해야 하는데, 하하, 그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를 그거에서 바꿔야 돼. 그리드에서 바꿔야 돼. 그리드. 지금 여기 안 들어있나? 주석에 들어있나? 헤드. 그리드, 잠깐. 그리드, 헤드. 1. 반지름. 복사. 1, 2번. 얘를 작게. 얼마 할까? 2? 2 해볼까? 얼마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2. 확인. 하나 더 만들었죠? 얘를 2. 너무 작은데?
일단 얘는 5는 그냥 놔두고. 어디 갔어? 2로 하지 말고 4 정도로 할까? 그 다음 얘 문자 헤드 채우기. 지금 이거 문자가 뭘로 돼 있지? 문자가 뭘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 채우기로 하면 되나? 아, 이거 꼬리 헤드 채우기. 아, 이건 단면이잖아. 그리드 헤드는 이거밖에 없네. 허허허. 원 사이즈밖에 못 바꿔? 글씨 크기 바꾸는 게 없네. 음, 바꿀 수가 없네. 이러면 패밀리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야 편집이 쉬운데. 아, 일단 지금 분할은 안 되잖아. 바꿀 수가 없네. 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 나머지는 다음에 또 배우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얘는 일단 이렇게 끄자. 저장. 또 프로젝트로 됐네. 파일 다른 위주 템플릿 저장. 자, 이렇게 해서 템플릿은 일단 저장을 했어요. 템플릿 저장했고, 그 다음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 거 하나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새로 만들기 했을 때 여러분들 건축 템플릿으로 작업하는데, 템플릿으로 만약에 열었다, 이렇게 열었다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하면 프로젝트로 저장이 안되지, RVT로 저장이 안돼. 그래서 RVT로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젝트로 여는 거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저장이 돼버렸다면 어떻게 하냐면 템플릿으로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죠? 바탕화면에 일단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열어.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열어. 대신에 템플릿을 내가 방금 만든 얘로 열어. 엽니다. 그럼 이 템플릿이 열렸죠?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저장을 프로젝트에다가 하면, 프로젝트 3번, 여기 템플릿 4번, 프로젝트 3번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얘는 이제 템플릿은 잘못된 거니까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러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원래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만들지 못하게 하는데, 변경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어차피
템플릿 만드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마 눈치챘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트 만드는 거를 해볼게요. 우리 거에는 시트가 여기 보면 시트 눌러보면 A1 사이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만들다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A4랑 A3 사이즈, 그 다음에 가끔씩 A0 사이즈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넣어 놓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편집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시트를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편집하는 방법. 편집한다고 하는 거는 뭐 큰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주석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 판넬 만들듯이 이렇게 고치는 방법. 우리가 렌더링 같은 거 가면 여기 이미지 파일 여기 가져오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BIM 이제 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건데, 그때 필요한 기능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에 선생님도 잘 안 돼가지고 좀 횡설수설하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도 한번 미리 한번 연습을 하고 올게. 오늘처럼 또 이렇게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을 한번 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또 배우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